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나? 지난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이 되어서야 한숨을 쉬던 그 시절.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당연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전화 걸면 목소리가 굳어지는 자식. 엄마, 요즘 바빠. 아빠, 지금은 안 돼. 라는 말들. 명절에도 자주 오지 않는 자식. 그리고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죄책감 같은 감정.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자식의 짐이 된 건가? 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언제부턴가 자식의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믿었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속박이 되어버렸고 헌신이 강압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인생 이막을 다시 쓸 기회가, 자식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할 기회가 정말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던 자식의 짐이 되는 4가지 습관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인 당신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자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이 자식을 내 인생의 결말로 여길 때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야.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거고요. 자식 잘 되는 것만 봐도 내 인생이 보람차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아름답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사랑은 짐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자식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할 때 자식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고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엄마 아빠의 인생이 실패한다. 라는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당신의 자식은 지금 몇 살입니까? 30? 40? 심지어 50이 넘은 자식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도 이제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인 당신이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 속 도구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웠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만 바라본다면 자식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의 기대라는 무게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커질수록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전화를 덜 받고 명절에 안 오게 되고 결국엔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을까? 라는 한탄만 남게 되죠. 우리는 이 순간을 동반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식을 위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모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 없이는 살 수 없다면 당신의 자식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자기 곁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자식이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자라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자식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주연이어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완성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도와주는 척 간섭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뭐가 문제야?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잡아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신 해결해주고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 때도 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조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그 도움을 받는 자식의 마음은 정말 어떨까요? 자식들은 입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부모의 도움과 간섭의 차이를 정확히 압니다. 그것이 정말 도움인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고 부모의 뜻을 강요하는 간섭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이미 성인이거나 중년이고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할 때 자식이 듣는 것은 너는 아직도 내 손 안의 아이야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의 그런 말 한마디에 자식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축소감은 분노로 변합니다. 부모와의 통화를 피하고 싶게 만들고 명절날 갈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그런 분노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미리 말했잖아 라고 생각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감은 언제나 조언이 됩니다. 혹시 이러면 어떡해? 그런데 이건 생각해 봤어? 이 모든 말들이 자식에게는 넌 충분하지 못해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반복되면 조언은 곧 잔소리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식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직을 결정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즉시 그럼 안 돼. 지금 회사가 괜찮잖아. 나이도 많은데 새 회사 적응 힘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딸은 당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래도 너한테는 위험한 결정이야. 결국 딸이 이직을 하든 안 하든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엄마는 항상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엄마는 나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거리만 멀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할게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를 완전한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이 아니라 자신의 길 위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간섭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깊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의 침묵, 저녁이 되어도 나눌 말이 없는 고요함, 명절이 되어도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긴 시간들. 배우자와 함께라도 그 외로움은 다릅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외로움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전화라도 할까? 처음엔 그냥 일상의 안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화의 목적이 조금씩 바뀝니다. 전화 좀 해라. 요즘 뭐 하냐? 왜 명절이 돼도 못 온단 말이야? 형제들끼리도 안 만나고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무엇이 들릴까요? 엄마, 아빠가 외로워하고 있어. 내가 더 자주 와야 돼. 내가 더 자주 전화해야 돼. 내 시간을 더 내야 돼. 결국 그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자식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도 회사에서 지치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 때문에 바쁜데 부모의 외로움까지 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벼운 책임일 리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결국 자식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결국 사람이고 부모의 무거운 감정을 계속 받기는 힘듭니다. 엄마와 통화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아빠 전화 받으면 자꾸 미안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전화는 더 적어지고 방문은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외로워하지 않게 되면 당신이 자식에게 기대거나 요구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식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더 자주 웃으면서 당신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명절에 올 거 강요하면 싫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면 그냥 가고 싶어진다. 이것이 많은 성인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자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읽고 싶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을 책임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뭔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 명절에 집에 없을 수도 있을 때,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어른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은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는 마음 말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자식의 지갑에 기댈 때입니다. 한국의 부모 세대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경제적 의존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라고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자식이 당신을 지원한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 자식의 마음이 정말 편할까요? 당신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지원해야 할 때
그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말입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혹시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항상 당신 마음의 한구석을 차지했을 거죠. 더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당신의 자식들은 이미 자신의 삶이 충분히 바쁩니다.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자신의 가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부모의 경제적 의존까지 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당신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경제력에 의존할 때 그 관계는 평등한 어른 대 어른의 관계가 아니라 다시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지원하면 그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결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엄마를 지원하는데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서운해.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당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어색해지고 만남은 거리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많은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밥값은 내가 내야지. 당신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국가의 지원 제도를 찾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 서비스 등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상한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신이 자식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어떤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제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식은 당신을 보면서 존경을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나이에도 열심히 사신다. 이것은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큰 인생 공부입니다. 말로만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이 당신에게 더 자주 도움을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엄마가 고생하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자식의 지갑에 기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습관들,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치 당신의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이 네 가지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의 자식을 처음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식을 진정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네 가지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원하는 삶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 시간입니다. 당신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살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져서,
당신 옆이 편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부모가 자식을 주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미 늙었는데 뭘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인생의 이막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전부입니다. 60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70대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작은 것부터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 생각을 좀 덜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 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친구를 만나든 산책을 하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는 습관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필요한 전화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려는 전화인가? 자식의 일에 조언하려는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간섭일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식의 부모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훌륭히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돌봐주고 당신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당신의 자식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충분할 때 당신의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의 자식도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 이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모인 날들이 결국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인생 이막 살롱이 함께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